여러분, 혹시 당뇨약을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통을 열고 식사 전후로 약을 챙겨 드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뇨약을 10년, 20년 드셔도 당뇨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오히려 약의 개수만 점점 늘어나고 혈당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합병증 걱정은 날로 커져만 갑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뇨약은 당뇨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순간의 혈당 수치를 억지로 낮춰주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마치 집에 불이 났는데 연기만 치우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불을 끄지 않으면 연기는 계속 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제가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당뇨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병원에 가지 않고도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진짜 당뇨 치료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홍수찬입니다.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분들과 상담하면서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선생님, 저 약 열심히 먹는데 왜 당뇨가 안 나아지나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당뇨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당뇨약이 하는 일이 뭔지 정확히 아시나요? 당뇨약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첫째, 췌장을 강제로 자극해서 인슐린을 더 많이 짜내게 만듭니다. 이미 지쳐있는 췌장을 채찍질하는 거죠. 둘째, 간에서 당을 만들어내는 것을 억지로 막습니다. 셋째, 소변으로 당을 빼내버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 어떤 것도 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약해진 췌장을 회복시켜주나요? 아닙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주나요? 아닙니다. 지방간을 치료해주나요? 아닙니다. 몸속의 만성 염증을 없애주나요? 아닙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당뇨약은 마치 고장난 에어컨을 선풍기로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선풍기를 틀면 당장은 시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에어컨 자체는 여전히 고장난 상태로 남아있죠. 더운 여름날 선풍기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점점 더 많은 선풍기가 필요해질 겁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한 알로 시작했다가 두 알, 세 알로 늘어나고 결국엔 인슐린 주사까지 맞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뇨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 특히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고,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당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좋은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식습관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약처럼 부작용도 없고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단지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가장 중요한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겁니다. 바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서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건 전 세계 수많은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식사하시죠? 밥상에 앉으면 일단 따뜻한 밥부터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국, 반찬을 번갈아 가며 드시고요. 그런데 이 순서를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드세요. 첫 번째, 채소부터 드세요. 상추든 깻잎이든 나물이든 식탁에 있는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겁니다. 최소한 접시 하나 분량은 드세요. 왜 채소를 먼저 먹어야 할까요? 채소 속에는 식이섬유라는 아주 좋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우리 위와 장벽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보호막이 있으면 나중에 먹는 밥의 당분이 천천히 안전하게 흡수됩니다. 두 번째, 고기나 생선, 계란 같은 단백질 음식을 드세요. 그리고 참기름,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도 함께 드시고요.
단백질과 기름은 우리 몸에서 소화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세 번째, 그제야 밥을 드세요. 탄수화물은 맨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윗속에는 채소의 식이섬유와 단백질, 기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밥이 들어오면 밥의 당분이 아주 천천히 조금씩 흡수됩니다. 마치 폭포수가 아니라 졸졸 흐르는 계곡물처럼요.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이 방법만 실천하셨는데도 식후 혈당이 200 넘게 나오던 분이 140까지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약을 한 알도 더 먹지 않으셨는데 말이죠. 신기하시죠? 하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되는 현상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더 강력한 무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혈당을 낮춰주는 4가지 황금 채소입니다. 이 채소들은 마트에 가면 언제든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어떤 비싼 건강식품보다 뛰어납니다. 첫 번째 채소는 우엉입니다. 우엉을 자연 인슐린이라고 부르는 거 아십니까? 우엉 속에는 이눌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이눌린이 우리 몸에서 인슐린과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특히 우엉의 혈당을 낮춰주는 좋은 성분은 껍질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엉을 깎지 마세요. 수세미로 문질러 씻기만 하시고 껍질째 얇게 썰어서 팬에 살짝 볶으세요. 그 다음에 햇볕에 말리거나 프라이팬에서 바짝 볶아서 보관하세요. 이걸 물에 넣고 끓이면 훌륭한 우엉차가 됩니다. 매일 아침 한 잔, 저녁 한 잔씩 드시면 혈당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채소는 깻잎입니다. 깻잎 참 흔하죠? 그런데 이 흔한 깻잎이 당뇨에는 보물입니다. 깻잎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속의 만성 염증을 줄여줍니다. 당뇨는 사실 염증성 질환입니다. 몸속에 염증이 많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합병증도 빨리 옵니다. 깻잎의 로즈마린산이 바로 이 염증을 잡아줍니다. 또 깻잎에는 비타민 K1이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췌장 속에 있는 베타세포를 활성화시켜줍니다. 베타세포가 뭐냐고요? 바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건강해야 인슐린이 제대로 나오고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깻잎을 드실 때는 들기름을 살짝 발라서 드세요. 들기름 속 오메가3 지방산과 깻잎의 좋은 성분이 만나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쌈을 싸 드실 때 깻잎을 꼭 넣으시고 나물로 무쳐서도 자주 드세요. 세 번째 채소는 붉은잎 상추입니다. 초록 상추보다 붉은잎 상추를 드세요. 왜냐하면 붉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성분이 초록 상추보다 몇 배나 더 많습니다. 이 성분들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항산화가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 몸속 혈관벽에는 높은 혈당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납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혈관이 막히고 눈 합병증, 콩팥 합병증, 발 합병증이 생깁니다. 붉은잎 상추의 항산화 성분이 바로 이 혈관벽의 염증을 막아주고 상처를 치료해줍니다. 합병증 예방에 정말 중요한 채소입니다. 단, 붉은잎 상추는 열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익히지 말고 생으로 드세요. 삶은 달걀이랑 같이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들기름까지 곁들이면 완벽한 조합입니다. 네 번째 채소는 미역입니다. 미역을 식이섬유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마른 미역을 물에 담가 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나 불어나는지 아십니까? 거의 20배까지 불어납니다. 이 미역이 우리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윗속에서 크게 부풀어서 포만감을 오래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밥을 적게 먹어도 배가 든든합니다. 또 미역의 끈적끈적한 식이섬유가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아주 느리게 만듭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해주는 거죠. 미역을 드실 때는 식초를 함께 사용하세요. 미역 초무침 같은 거 좋습니다. 식초가 미역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소화 속도도 더 늦춰줍니다. 혈당을 이중으로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역국도 좋고 미역 냉국도 좋습니다. 자주 드세요. 자, 이제 좋은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으니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들도 알려드려야겠죠. 이것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혈당 폭탄이라고 부르는 세 가지 음식입니다. 첫 번째, 단 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과일 주스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천연 과일 100%라고 써 있으니까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큰 착각입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다 파괴됩니다. 섬유질이 사라지면 그냥 당물입니다. 오렌지 하나를 먹으면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가서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하지만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서너 개가 들어갑니다. 섬유질 없이 당분만 농축된 겁니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습니다. 췌장이 비명을 지릅니다. 과일은 그냥 통째로 드세요. 절대 갈아서 드시지 마세요. 두 번째, 말린 과일입니다. 건포도, 말린 대추, 말린 감, 곶감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것들은 당뇨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과일을 말리면 수분이 날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분이 작은 부피 안에 4배 이상 농축됩니다. 생포도 한 송이 먹는 건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건포도 한 줌은 생포도 여러 송이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말린 과일은 작고 먹기 편하니까 자꾸 손이 갑니다. 조금만 먹으려고 했는데 어느새 한 봉지를 다 먹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급등합니다. 간식으로 절대 드시지 마세요. 세 번째, 시리얼과 과자류입니다. 아침에 간편하게 시리얼 한 그릇 먹고 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무가당 시리얼이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시리얼은 기본적으로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옥수수나 밀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구운 겁니다. 식이섬유는 거의 없고 탄수화물만 잔뜩입니다. 여기에 우유까지 부으면 당분이 더 늘어납니다. 과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과자는 정제 탄수화물에 설탕을 넣고 거기에 나쁜 기름까지 듬뿍 넣어서 만듭니다. 당, 탄수화물, 나쁜 지방의 3중 폭탄입니다. 이런 걸 먹으면 췌장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한 번 먹을 때마다 췌장이 조금씩 망가집니다. 과자는 집에 아예 두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정보죠? 그런데 제가 더 드릴 게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3가지 황금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첫 번째 습관, 30분마다 일어서기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 계십니까? 식사하고 나서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시죠? 2~3시간 쭉 앉아 계시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그러면 혈당이 혈액 속에 높게 머물러 있습니다. 근육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당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30분마다 일어나세요. 꼭 운동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방 안을 몇 걸음 걷기만 하세요. 화장실 다녀오는 것도 좋고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움직이기만 해도 근육이 당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합니다.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타이머를 맞춰 놓으세요. 30분마다 알람이 울리게요. 그럼 일어나세요. 이것만 해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 습관, 간단한 근육 운동하기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당 저장고입니다. 근육이 많으면 당을 저장할 공간이 넓습니다. 혈당이 올라가도 근육이 쏙쏙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듭니다. 60대가 되면 30대 때보다 근육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그러면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하세요. 스쿼트 하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시면 됩니다. 10번씩 하루에 3번만 하세요. 벽에 등 대고 앉는 동작도 좋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무릎을 90도로 구부려서 의자에 앉은 것처럼 버티는 겁니다. 30초만 버티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시고요. 이런 작은 운동들이 모여서 근육을 만듭니다. 근육이 늘면 혈당이 잡힙니다. 세 번째 습관, 천천히 먹고 꼭꼭 씹기입니다. 요즘 다들 바쁘시니까 밥을 후다닥 드시죠. 10분 안에 한 끼를 해치우십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 끼 식사에 최소 20분을 투자하세요. 그리고 한 입 드실 때마다 15번 이상 씹으세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으면 소화가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침 속에 소화 효소가 나와서 음식을 미리 분해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당이 천천히 방출됩니다. 급하게 먹으면 덩어리째 삼키니까 위에서 갑자기 확 분해되면서 당이 폭발적으로 쏟아집니다. 혈당이 급등하는 겁니다. 천천히 먹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또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는 신호가 뇌에 제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과식하지 않게 됩니다. 식사 시간을 즐기세요. 텔레비전 끄시고 휴대폰 내려놓으시고 음식에 집중하세요. 한 입 한 입 꼭꼭 씹으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뇨약은 임시 방편입니다. 치료제가 아닙니다. 진짜 치료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단백질, 그 다음에 밥입니다. 이 모든 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먼저 먹고 싶은데 채소부터 먹으려니 어색하실 겁니다. 30분마다 일어나는 게 귀찮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후에 혈당을 재보세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한 달 후에는 몸이 가벼워진 걸 느끼실 겁니다. 석 달 후에는 의사 선생님이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당뇨를 앓은 지 몇 년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꿔보세요. 식탁에 앉으시면 밥그릇에 손을 대지 마시고 먼저 나물 접시를 드세요. 상추 한 접시를 드세요. 그 다음에 생선이나 두부를 드시고요. 맨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하시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몸을 바꿉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췌장이 회복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지방간이 좋아지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진짜 치료입니다. 약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물론 약을 끊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드시는 약은 계속 드시면서 이런 생활 습관들을 함께 실천하세요. 그러면 혈당이 점점 안정되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조금씩 줄여갈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결국 약을 완전히 끊게 되기도 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당뇨는 평생 가는 병이라고들 하죠. 맞습니다. 한번 당뇨 진단을 받으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만 잘하면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합병증도 막을 수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관리의 핵심은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딱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 후에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혈당 수치가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어들고 잠도 잘 오고 기분도 좋아지실 겁니다. 당뇨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도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방법을 알고 조절하면서 말이죠. 당뇨는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병이 아닙니다. 잘 관리하면 충분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다만 그 친구와 잘 지내려면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규칙들을 잘 지키시면 당뇨는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하시지 마세요.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남편분께, 부인께, 자녀분들께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전해주세요. 같이 식사 순서를 바꾸고 같이 채소를 먹고 같이 운동하세요. 가족이 함께하면 훨씬 쉽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정보가 그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꼭 메모해 두세요. 냉장고에 붙여 놓으시고 매일 확인하세요. 식사 순서 바꾸기, 4가지 황금 채소 먹기, 4가지 혈당 폭탄 피하기, 3가지 황금 습관 실천하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당뇨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